눈이 오는 수요일 오후 최백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조금 생경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범죄 스릴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전에 제가 만들어 놓았던 교육 자료, PPT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이런 형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란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이 결합하여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감정을 지배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일반인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 성향을 억제하는 분비물인 세로토닌이 부족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사소한 일에도 강한 공격적 성향을 드러냅니다.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반복적인 범법 행위로 체포되는 등 법률적 사회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거짓말이나 가명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 성향도 있습니다. 충동적이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행동한다는 것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입니다. 또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이고 신체적인 싸움이나 타인을 공격하는 일이 반복되는 성향이 있고, 반면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은 무모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시오패스란 어떤 것일까요?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삶의 고통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게임이나 도박으로 여겨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도구로 생각하고 쉽게 지루함을 느껴서 새롭고 위험한 과제를 흥미로워합니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잔인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재미삼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매우 계산적이어서 평소 자신을 위장하며 감정 조절이 뛰어나서 겉으로는 매우 매력적이고 사교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면 거짓으로 후회 또는 반성하거나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순진함을 강조하여 자신을 동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소시오패스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 중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 인구의 4%, 25명 중에 1명 정도가 소시오패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약속을 잘 깹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잘 해서 자신의 성격을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변장하고, 양심과 책임이 결여되어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들통나면 동정심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죄적인 재능이 있거나 어린 시절 잔인한 취미도 있고, 매사에 냉정하고 타인의 말에 공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이코패스의 개념과 특징, 소시오패스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그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비교하는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공통점은 묶어서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율을 따르지 않으며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성격장애를 이르는 말인데요. 기본적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남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 즉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차이점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선천적 반사회적 성격장애인 반면에 소시오패스는 후천적 반사회적 성격장애입니다.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이코패스는
뇌 전두엽 이상으로는 인격 결함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시오패스는 뇌 구조상 결함이라든지 신체 이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성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뇌 구조에서 일반인에 비해 회색질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회색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담당하는 그 부분인데, 이 회색질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시오패스는 뇌 구조상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없이 인성 자체가 문제인데, 자라온 가정이라든지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사이코패스는 살인행위 등 잔인한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도덕심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에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와 마찬가지로 나쁜 행동을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데 반해서 소시오패스는 타인을 조정하며 고통을 주지만 미안해하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소시오패스는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지만 사이코패스는 어떠한 순간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소시오패스는 감정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것을 이용할 줄 아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이코패스는 감정은 있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구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나름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둑질은 나쁜 것이지만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어, 괜찮아. 도둑질이 나쁜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기의 행동이 어떤 거는 사회적,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나쁜 행위라는 것은 알면서도 그게 대해서 태연하게 그런 짓을 하고서도 잘 잡니다. 이게 소시오패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이코패스는 도둑질을 한 후에도 나쁜 것인 줄을 모른다는 거죠. 돈이 생겼다는 좋은 것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행동에 거리낌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도둑질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행위가 나쁜 것인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성향의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보통 유영철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잠시만요. 우선 사이코패스와 관련해서는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것들을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영철 사건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연쇄적으로 20여 명 정도를 살해한 사건이고요. 이 유영철 살인사건은 2008년에 나홍진 감독이라는 분이 영화 추격자라는 타이틀로 영화에서 흥행에 성공한 적이 있었는데, 이 추격자의 배경이 된 이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 바로 이제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강호순이라는 연쇄살인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연쇄 납치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강호순 이 살인 사건도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학대를 당한 후에 이런 범행이 생겨난 강력범죄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김길태라고 하는 살해 유기 사건이 있는데요. 2010년 2월에 성폭력 전과자 김길태가 여중생을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살해 유기한 사건, 대표적인 소시오패스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올레길에서 살인 사건이 2012년도에 발생했는데,
강모에 의해서 살해됐는데 이 강모 같은 경우는 평소 다른 사람과 거의 교류가 없었고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등을 전혀 느끼지 않는 등 소시오패스 성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